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헬로 시니어 채널은 실화적 사연의 바탕과 시니어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가세요. 오늘은 제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소문난 활발한 분이셨는데 그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으신 것 같았어요. 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밥도 안 드시고 씻지도 않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할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살 이유가 없어요. 5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다 죽거나 아프고 혼자 있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나요. 할머니는 남편을 6개월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대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어요. 친구들이 전화해도 받기 싫고 나가자고 해도 귀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인가 싶어요. 할머니의 상태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식욕도 없고 체중도 10kg이나 빠지셨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만 친구분께 전화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5분만이라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친구들한테 뭘 말해요? 슬픈 얘기밖에 없는데 민폐만 끼치겠어요. 할머니, 친구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슬픈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대화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못 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딸분이 계속 격려해드리니까 마침내 오랜 친구분께 전화를 거셨어요.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친구랑 전화로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 친구도 혼자 사는데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누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달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이제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과 전화해요. 그리고 어제는 10년 만에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랑 만났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히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셨거든요. 선생님, 친구들과 매주 만나기로 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요. 언제든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지금 할머니는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만드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계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약이 될 줄 몰랐어요. 웃을 일도 생기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살아가는 재미를 다시 찾았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82세 박만식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평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거든요. 선생님,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나이는 들고 몸은 아프고 돈도 없고 매일 걱정만 늘어가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걱정거리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몸이 더 아플까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머릿속이 온통 걱정뿐이에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어요. 할아버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픈 것 투성이인데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신 밥, 따뜻한 햇살, 자식들의 안부 전화, 정말 작은 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억지로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쓰시더니 변화가 시작됐어요. 신기해요. 선생님,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좋은 일들이 보여요. 어제는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썼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길까 생각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도 이것도 좋은 경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70년 넘게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신기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계세요. 인생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79세 최순녀 할머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요?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고 친구 이름도 자꾸 헷갈려요. 할머니는 기억력 저하 때문에 우울해하시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셨어요. 뭘 해도 금방 잊어버릴 텐데 배워서 뭐 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시라고 권했어요. 할머니,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시면 뇌가 자극받아서 기억력이 좋아져요. 뭔가 재미있는 걸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나이에 뭘 배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뭐든 좋아요. 할머니가 재미있어 하실 만한 거면요.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배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2주 후 선생님 신기해요. 카카오톡으로 손자랑 대화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씩 배우니까 점점 재미있어져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걸 배우느라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더 잘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배우는 재미에 우울한 생각이 사라졌어요. 지금 할머니는 스마트폰 교실을 마치고 컴퓨터 교실까지 등록하셨어요. 83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뇌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74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불안감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매일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고 밤에는 내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요. 할아버지는 하루 일과가 매일 달랐어요. 오늘은 10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8시에 일어나고 밥도 배고플 때 먹고 잠도 졸릴 때 자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께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할아버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면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그게 불안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과 마음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안정감을 느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규칙적인 생활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정해진 시간에 뭘 하는 게 감옥 같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드렸어요. 일주일 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해요, 선생님.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몸이 알아서 깨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오늘 뭐 하지? 하면서 막막했는데 이제는 정해진 일과가 있으니까 안정감이 느껴져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규칙적인 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밤 10시에 자니까 하루하루가 평온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셔서 매일 실천하고 계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최고의 약이었어요. 80세 정미영 할머니는 늘 긴장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온몸이 항상 경직되어 있어요.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버스가 늦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화가 오면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걱정돼요. 항상 긴장 상태로 살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께 명상과 심호흡을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쉴 때 4초, 참을 때 4초, 내쉴 때 6초로 천천히 해보세요. 그냥 숨 쉬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할머니가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깊은 숨을 쉬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긴장이 풀려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시더니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선생님 신기해요. 깊게 숨을 쉬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긴장했을 때 심호흡을 하니까 금방 진정돼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깨 결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밤에도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하니까 편안하게 잠들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명상과 심호흡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심호흡 몇 번 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세요.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77세 김봉철 할아버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기억력도 걱정되시고 선생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매일 같은 생활만 반복하니까 머리가 멍해져요. 할아버지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먼저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경로당에 가서 바둑이라도 두시면서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그리고 감사일기도 쓰시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시라고 권했어요. 서예 배우기, 노래 배우기, 뭐든 좋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명상도 병행하시라고 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10분씩 명상도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인생이 바뀌었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서예도 배우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명상도 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행복을 느꼈어요. 81세 안순자 할머니는 자존감이 낮으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고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뭘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고 짐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위축되어 계셨어요.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는 몰라도 돼 소리 들으니까 서러워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어요. 저는 할머니께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할머니,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리고 할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지만 차근차근 얘기해보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자식들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께 요리 블로그를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할머니의 요리 레시피를 젊은 세대와 나누시면 어떨까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의 요리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됐어요. 선생님,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음식 해먹었어요. 어머니 생각난다는 글들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뿌듯해요. 지금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분이 되셨어요. 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처음엔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다. 기억력 나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불안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작은 변화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와 대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이 약이 될 수 있어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는데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루에 3가지만 적어도 충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컴퓨터, 악기, 그림, 뭐든 좋으니까 도전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불안감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들면 마음이 안정돼요.
예측 가능한 하루가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명상이나 심호흡은 즉각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여러분, 마음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주 한 번은 친구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힘든 얘기든 좋은 얘기든 나누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자식의 안부 전화, 정말 작은 것도 좋아요. 한 달만 해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도전도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아서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배우는 기쁨이 마음을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규칙적인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보세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6초에 걸쳐 내쉬는 것을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외롭지 않게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세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몸을 움직여보세요.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이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슬플 때는 슬퍼해도 괜찮고 화날 때는 화내도 돼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75세 황정숙 할머니는 또 다른 특별한 사례였어요. 혼자 사시면서 TV만 보는 생활을 5년간 계속하셨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지셨어요. 선생님,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해요. 가끔 혼잣말하는 게 전부예요. 할머니께 일기 쓰기를 권했어요. 할머니, 매일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써보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창밖 풍경이나 TV에서 본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3개월 후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83세 조용수 할아버지는 과거에 매달려 계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가 자꾸 생각나요. 그때는 힘도 있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께는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과거 경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후세에 전해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보세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과거는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였네요. 손자들이 제 이야기를 재미있어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해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운 감정들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친구와의 만남이 어려우시면 전화부터 시작하세요. 5분 통화도 큰 도움이 돼요. 감사일기가 어색하시면 좋았던 일 하나만 적어도 괜찮아요. 새로운 배움이 부담스러우시면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부터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답답하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해보세요. 명상이 어려우시면 깊은 숨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늙는 건 아니에요.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친구들과의 만남 늘리기, 박만식 할아버지처럼 감사일기 쓰기, 최순녀 할머니처럼 새로운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보세요.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관심과 노력으로 치유돼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의료진에게든 손을 내미는 용기가 첫 번째 치유예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노후의 기초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도움을 구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의 나이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감사한 일 하나 적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웃음이 많아지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정신 건강이야말로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시니어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부터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바꾸며 헬로 시니어랑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